전쟁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아랍과 4번의 전쟁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단시간에 많은 피해를 본 건 처음이거든요. 이란이 대리 세력을 운영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미국 측의 손실도 꽤 커요. 제일 비싼 드론도 격추됐고요. 후티가 최근에 전투기도 격추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 쪽으로 배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집트가 지금 겪는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통관료만 해도 지금 70억 달러 손해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네,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을 급습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됐고요. 이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아랍과 4번의 전쟁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단시간에 많은 피해를 본 건 처음이거든요. 무려 며칠 사이에요. 하마스가 죽인 이스라엘 시민이 1200명에 달하고요. 250명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거를 이스라엘 9.11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근데 사실은 전쟁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전력 차이는 대학생과 초등학생 차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해서 하마스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하마스도 계산을 잘못한 게 원래는 이제 그 하마스를 지원하는 그리고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원하는 이란이 같이 싸워줄 것을 기대를 했고 요청을 했는데 이란이 거부를 했고 그럼에도 하마스는 우리가 들어가면은 따라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었고 이란으로서도 굉장히 엉거주춤한 상황이 됐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도 어렵고 헤즈볼라도 공격을 같이 했습니다만 헤즈볼라도 제압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마스의 무모한 공격으로 하마스도 지금 세력을 거의 다 도전할 힘을 잃었고요. 많은 지도자들이 죽었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전력이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1990년대 수준으로 후퇴를 했고 이란은 지금 뭐 이스라엘과 2번의 서로 공방전을 벌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더 이상 이스라엘과 또 싸우기는 내부적으로 복잡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는 효과적으로 하마스의 공격과 함께 하마스를 지원하는 세력들을 차단을 했어요. 처음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나온 얘기는 전선이 7개가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7개냐? 하마스가 일단 공격을 했죠. 그 다음에 하마스를 지원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있는 그러한 하마스 세력들,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럼 벌써 3개죠. 그 다음에 이라크 민병대 4개죠. 그리고 이란이 있죠. 5개죠. 그리고 시리아 쪽에도 있죠. 6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곳이 예멘 7개죠. 7개의 전선이 열렸던 거거든요. 7개의 전선이 열렸는데 그거를 중에서 지금 끝까지 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곳은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내걸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휴전을 하면 우리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잠시 휴전을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3차 휴전까지 해서 완전히 전쟁을 종결하는 걸로 됐었는데 1차 휴전 안에서 끝나버렸고요. 2차로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고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항복, 완전한 제거를 얘기하면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고 하마스는 인질을 다 풀어줄 테니까 5년간 휴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하마스가 완전히 가자 지역에서 나갈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와의 싸움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싸움이 계속되는 한 예멘의 후티 반군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을 멈추기 위해서 미국이 아주 본격적으로 공세를 했죠.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후티 반군이 홍해의 입구를 막고 있거든요. 홍해의 입구를 막고 있다 보니까 무역을 하려는 배가 예를 들면은 인도 쪽에서 해서 아라비아 해로 들어와서 홍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홍해로 들어가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뚫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막히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돌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에즈 운하가 없었을 때 원래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수에즈 운하 때문에 그게 무려 2주의 기간이 단축이 됐는데 지금 2주를 더 가서 무역을 해야 되니까 물류비가 2배로 들죠.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거를 홍해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후티 반군을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맹폭하는 거에 비해서
후티 반군의 전력이 그렇게까지 소멸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의 언론 쪽에서는 30%밖에 지금 제거하지 못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후티 반군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공습만은 되지는 않고 지상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상군 투입하면은 그 피해가 너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티 반군 피해라기보다는 지상군으로 투입되는 미군이 피해를 많기 때문에 그건 또 여론상 안 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마어마한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공습의 양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얻는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이란이 대리 세력을 운영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슬람 혁명을 성공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왕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했다라는 혁명의 목표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 혁명은 이란 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억압받는 사람들, 특히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 해방을 목표로 삼거든요.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들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럼 시온주의자를 제거하려면 시온주의자와 싸우는 사람들을 돕거나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이 대리 세력이라는 게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또 그 시리아 쪽으로 이란의 민병대가 들어가 있죠. 이란이 후원하는.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있고, 그 다음에 하마스에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티 반군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달라요. 이란은 우리는 지원한 적이 없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니네들이 그 일반 어선을 가장해서 일반 어선에다 몰래 실어서 보낸 후티 반군 쪽으로 가는 무기들을 우리가 다 압수를 했는데 이게 니네 건데 뭔 소리 하고 있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후티 반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서방과 이스라엘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란이 계속 지원해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티 반군을 공격해서 이란의 지원을 완전히 끊게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란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 맛보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금 핵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핵협상이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하나 보여주는 그러한 전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보다 공세에 비해서는 정가가 많지 않다라는 게 미국 언론총에 나오는 얘기고, 또 미국 측의 손실도 꽤 커요. 제일 비싼 드론도 격추됐고요. 후티가 격추했고, 그다음에 최근엔 전투기도 격추했거든요. 후티 쪽에서는 우리가 격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손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 쪽으로 배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집트가 지금 겪는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통관료만 해도 지금 70억 달러 손해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70억 달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환율로 보면 1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경제가 결국에는 관광과 수에즈 운하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목이 지금 뭐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집트로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후티 반군을 제어를 해서 홍해의 길이 열리면 이집트에게 뭘 요구했냐면요, 그러면 우리 미국 배와 미국의 군함들은 모두 무료 통과시켜라, 우리가 들인 돈이 얼만데, 뭐 그런 요구를 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집트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손해본 것도 얼만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그걸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지금 머리가 아픈 게요, 사실은 이제 이집트하고 미국의 관계를 보면은 이집트가 1979년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로부터 지금 미국이 해마다 원조를 하고 있거든요. 원조를 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원조는 원조대로 받고, 사실 통관료도 미국한테 받아야 되는데 통관료를 미국 배나 미국 상선이나 군함에는 받지 말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집트로서는 그 손해가 너무 크죠. 이집트가 미국으로부터 해마다 받는 게 한 13억 달러가 되고, 그런데 지금 뭐 수에즈 운하에서 나온 통관 손해가 70억 달러니까 그거를 뭐 7배를 받아도 지금 안 될 판인데 미국에 공짜로 해주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다른 방법으로 조정을 하겠죠. 다른 방법으로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을 수 있는데요, 뭐 금액적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의 평화안을 하면서 가자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주를 시키는다. 220만에서 230만 되는 사람들을.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집트에 받아라. 그런 걸로 또 딜을 할 수가 있겠죠. 이집트는 계속 못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또 받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뭐 딜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거래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일단은 윽박 질러놓고 거기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던진 다음에 상대방과 의견을 조율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딜을 하겠지요.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항상 보여주는 게 압박 축구예요. 압박을 하면 상대방의 공간이 열리고 그 공간이 열리면 쉽게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통관료도 결국 통관료 싸게 더 공짜로 가겠다라는 단순한 것보다는 거기에 또 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가자 재건안을 내놨고 가자 재건안은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가자를 미국이 책임지고 재건을 하겠다. 예, 좋죠. 가자가 그 지역이 쉽게 말하면 그 지중해하고 연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변도 아름답고 하면 좋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재건안의 가장 큰 문제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럼 재건하는 동안 나오는 거? 아니, 재건해도 못 들어가. 예, 그거잖아요. 재건할 때까지도 못 들어가고 재건한 다음에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 230만에 가까운 이 가자 지구 주민들은 어디로 가느냐? 다 분산 다른 나라로 다 가라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가자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인종청소입니다. 인종청소라는 게 사람만 죽이는 게 인종청소가 아니고요. 사람이 살던 곳에서 못 살게 내보내는 것도 인종청소거든요. 국제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자 재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래서 아랍 국가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돈을 어느 정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재건을 하는데 재건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니, 새로 지금 너네 아랍 사람들이 너희들 재건한다는 재건안을 보니까 재건한 다음에 하마스가 나간다는 얘기가 없네. 하마스가 계속적으로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관건이 되는 거는 아랍이 재건해도 좋은데 하마스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를 다 내보내라. 하마스가 더 이상 가자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내거는 조건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게 된다면은 가자는 재건 가능하겠죠. 근데 하마스가 안 나가려고 그럴 거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요르단 쪽에서는 하마스가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게 귀결이 될지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예측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하마스가 가자에 있는 한 발자국도 지금 뭐 휴전도 안 되고 재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마스 한 3,500에서 한 5,000 정도 된다고 대체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 팔레스타인에 살면 안 된다고 하지만 뭐 그 사람들이 나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일일이 누가 하마스인지 아닌지 다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하마스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중동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 상당히 많은 게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꾸만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서 배타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성격이 나빠지니까 먼저 나의 행복과 감정을 소모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친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하고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만 중동 사람들을 종교적인 틀 안에서 보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